제가 교수님한테 신나게 혼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거 EVA라는 논문인데, 그래서 이 논문이 어디서 나왔냐? 요즘에 다들 아시다시피 NLP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죠. 뭐 NLP가 거의 그 AGI에 제일 가깝다. 뭐 O1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에 이제 곧 나올 O3 이런 거는 웬만한 개발자보다 더 똑똑하다. 그러면 NLP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모델이 성능이 좋을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덕분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결국에 모델 성능이 좋으려면은 모델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데 큰 모델은 데이터를 많이 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많이 요구하면은 그게 사람이 직접 그 애노테이션 하는 게 너무 비싸다. 비용이 많이 든다.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모델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점이 있었는데, 근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하면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 텍스트에 대해서 이 토큰 그거 마스킹 처리를 하고 이걸 예측하게끔 하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이러면은 그냥 웹에서 텍스트를 많이 긁어오고 그냥 이걸 알아서 학습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는 충분하고 그럼 모델도 키울 수 있고 알아서 잘 학습하니까 성능도 좋고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된 토큰을 예측하게끔 하면은 뭐 저자 말로는 뭐 딥한 컨텍스처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미지 CV 쪽에는 왜 이거를 안 하냐? CV는 왜 어떻게 보면은 성과를 못 내고 있냐?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V에서도 이미지에 대해서 마스킹을 처리하고 픽셀 단위로 이걸 예측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게 2021년도에 MA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MA가 사실 뭐 유명하더라도 더 이상 안 쓰이죠. 근데 왜 안 쓰이는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왜 안 쓰이냐면은 성능이 안 좋아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 NLP에서는 이렇게 마스킹을 처리하고 예측하는 게 성능이 좋았으면은 왜 이미지에서 이게 안 되냐 해서 저자가 이걸 한번 분석해 보는데, 결국에는 이게 본질적으로 다르다. NLP 같은 경우에는 토큰 하나하나가 매우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픽셀 하나하나가 사실 정보를 많이 담고 있지 않다. 스파스하고 정보가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의미한 정보를 갖고 있는 토큰은 픽셀은 몇 개가 없다. 그래서 픽셀 단위로 이렇게 마스킹을 처리하고 이걸 예측하게끔 학습을 하면은 성능이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논문은 결국에는 비전 인코더를 학습하는 논문인데, 그럼 이 논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태스크가 마스크 이미지 모델링이라고 MIM이라고 부를 건데, 똑같이 MIM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델은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그거 픽셀 단위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은 클립에서 나온 피처를 사용해서 이거를 예측하게끔 하자 라고 한 게 이 논문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냐, 이게 무슨 장점을 갖고 있냐 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클립은 하이 레벨한 세멘틱스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픽셀 단위에서 이걸 마스크 이미지 모델링을 실행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단순히 로우 레벨, 그러니까 당장 이미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정보들, 텍스처, 컬러, 패턴 이런 것들만 학습하게 된다. 근데 우리는 로우 레벨뿐만이 아니라 클립이 갖고 있는 하이 레벨한 시멘틱, 그러니까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뭐 물체 간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런 조금 딥한 컨텍슈얼한 정보, 우리는 그걸 원한다. 근데 클립은 이걸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타겟을 삼아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론상 우리는 그러면 하이 레벨한 정보도 학습할 수 있고, MIM을 수행하기 때문에 로우 레벨한 지오메트리, 스트럭처 이런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했던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태스크이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 저자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클립에서 제일 큰 클립 비전 인코더 모델이 아마 그 3억 개짜리인가? 그 파라미터가 그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는 3배 이상이 10억 파라미터로 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하이 레벨한 정보랑 로우 레벨한 정보를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더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다.
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고, 그러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클립이 뭐냐? 아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왜 클립이냐? 그걸 설명해 드리려면, 클립은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클립은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입니다. 컨트라스트 러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미지의 그 인베딩 스페이스랑 텍스트의 인베딩 스페이스를 얼라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왜 좋냐? 이건 무엇을 갖고 있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배치 사이즈 보면은 배치 사이즈가 엄청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치 사이즈 크게 해서 나와 내가 아닌 모든 다른 비교 대상군을 갖고 이렇게 비교해서 학습을 하면은 결국에는 로버스트하고 제너럴라이즈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클립은 제가 알기로 그 저거 이미지 텍스트 트레이닝 그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4억 개인가? 한 그 정도로 되는데 4억 개를 얘네가 일일이 하나 애노테이션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웹에서 크롤링 했다고 합니다. 크롤링하고 당연히 필터링을 거쳤는데 어느 정도 노이즈가 들어 있어도 이렇게 많은 데이터와 이렇게 라지 배치 사이즈로 학습하게 되면은 우리는 저렇게 로버스트하고 제너럴라이즈된 레프레젠테이션 학습할 수 있고 다양한 어떻게 보면 물체 간의 관계 이런 거를 학습할 수 있다 이론상. 그래서 클립은 그런 하이 레벨한 시멘틱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타겟을 삼을 거고, 근데 문제는 아니 클립이 그렇게 좋으면은 그냥 클립도 학습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클립을 아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컨트라스트 러닝을 실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엄청 비용이 많이 들고 엄청 학습 과정이 인스테이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치 사이즈가 크면은 비교 대상군이 많아져서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배치 사이즈 안에 false negative랑 false positive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최대한 많은 대상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충분한 대상군이 들어있지 않을 수 있고 다이버스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학습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습하는 데만 제가 알기로 오픈 AI에서 몇백 개 V100인가? 하여튼 그렇게 많은 리소스가 들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은 이미 클립은 충분히 똑똑하다. 클립은 하이 레벨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델을 사이즈를 확 높이기 위해서 그냥 클립을 피처를 삼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마찬가지로 MIM을 수행하는데 이미지를 40% 정도 마스킹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 인코더에다 넣게 되고, 비전 인코더는 그냥 클립이랑 뭐 비슷하게 그냥 바닐라 트랜스포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 이 원활한 이미지를 클립의 비전 인코더에 넣게 되어서 이 피처를 추출한 다음에 이거를 네거티브 코사인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이걸 예측하게끔. 그래서 데이터를 사용한 거는 한 3천만 정도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텍스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미지를 확보하는 데는 매우 용이하고 이걸로 그냥 모델 사이즈를 확 늘리고 쉽게 학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비전 인코더다 보니까 당연히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뭐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 아니면은 오브젝트 디텍션,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같이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거의 소타급 아니면 소타 이상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BIT3라는 마찬가지로 비전 인코더라는 모델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 BIT3는 모델 수가, 그 파라미터 수가 거의 2배 가량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EVA랑 비교했을 때 퍼포먼스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파라미터가 많으면은 성능이 더 좋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BIT3도 재밌는 게 마찬가지로 MIM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MIM이라는 그런 학습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면은 왜 파라미터가 이렇게 더 많은데 점수는 왜 높아지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저자가 말한 그 클립을 사용한 이유에 대한 뒷받침되는 그런 걸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립을 사용하는 이유는 클립이
하이 레벨한 세멘틱스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근데 BIT3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클립을 사용하지 않고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 디스크리트한 비주얼 토큰즈를 그거 피처 타겟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비주얼 토큰즈는 걔네 이전 모델인 BIT2를 사용했고, 근데 이제 디스크리트 비주얼 토큰즈는 뭐냐 그러면은 얘는 이미지를 이제 토큰으로 나눠서 이걸 레이턴 스페이스에 보내고 다시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뭐 하이 레벨한 세멘틱스 없이 마찬가지로 또 로우 레벨 단계에서 학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결론은 BIT3는 파라미터가 거의 2배가량 많아졌는데도 로우 레벨 단위에서만 학습되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이거는 제 추측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자가 말한 그 클립의 장점에 대한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다, 모델 파라미터 수도 늘리고 성능 향상도 있었다 라고 하는데, 얘네가 추후로 이 저널에다가 이 EVA2라는 논문을 제출합니다. 이 논문은 뭐냐, 파라미터 수를 늘리는 것은 좋다. 근데 대중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무겁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벼운 모델이 필요한데, 이렇게 크고 무거운 모델을 우리가 두면은 너네가 어차피 사용을 못하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파라미터 수를 확 줄이는 대신 아키텍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임프루먼트를 통해서 우리는 성능 향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논문을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EVA2는 파라미터 수가 엄청 줄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클립 라지랑 똑같은 파라미터 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능은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향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EVA2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우선적으로 마찬가지로 바닐라 트랜스포머를 사용했는데 얘네는 여기서 3가지 개선점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그 feed forward connection에서 GLU가 아닌 이거 스위치 GLU 라는 스위치 게이트 리니어 유닛을 사용했다고 하고, 그럼 이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게이트를 사용해서 이거를 feed forward 하는 과정인데, 이게 무슨 장점을 갖냐고 물어보면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더 풍부한 representation을 학습할 수 있고, 그리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더 스테이블하고 약간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추가했고, 마지막으로는 멀티헤드 서브 어텐션에서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relative 포지션 임베딩이 아닌 여기서 2D 로터리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 relative position embedding은 NLP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사용되었죠. 얘는 이제 텍스트 아니면 토큰 간에 어떻게 보면 거리나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지를 처리하다 보니까 2D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정보가 고려되어 있는 포지셔널 임베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이 2D 로터리 포지션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러한 아키텍처럴한 어떻게 보면은 개선점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작가들이 뭐 처음부터 만들었을 건 아니고, 작가들이 말하기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NLP에서는 트랜스포머 약간 이런 모델적으로 많은 것들이 연구되어 있고 많은 개선점을 찾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저것 실험해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기로는 NLP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되었던 것들인데, 그거를 우리도 이미지 분야에서 이미지 트랜스포머에다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델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학습 과정은 어떻게 되냐? EVA1이랑 똑같습니다. EVA1이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MIM을 학습 과정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타겟 레프레젠테이션을 클립 피처가 아닌 우리가 이미 더 똑똑한 비전 인코더를 갖고 있다. 바로 EVA1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거. 그러면은 그거를 타겟 피처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데, 결론은 파라미터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향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파라미터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개선 모든 측면에서 개선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파라미터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능 향상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이런 저자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장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얘네가 제출한 논문은 아니고 그냥 추가 연구? 약간 이런 걸로 후속작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이바 클립이라고.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바 1이랑 이바 2는 얘네가 우리가 충분히 강력한 비전 인코더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클립, 그러니까 그런 VL 파운데이셔널 모델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이런 추후 연구를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립은 학습하는데 매우 언스테이블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베터 이니셔라이제이션이랑 램 오토마이제이션이랑 플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우선은 우리가 이미 강력한 비전 인코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백본으로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갖고 오고 텍스트 인코더는 그리고 오픈 클립에서 프리트런 웨이트를 그대로 갖고 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갖고 오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강력한 백본을 결국 얼라인 시켜야 되기 때문에 컨트라스트 러닝을 다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클립에서 사용했던 것은 아담 오토마이저인데 여기서는 램 오토마이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램 오토마이저는 뭐냐? 램 오토마이저는 아마 버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버트에서 사용한 오토마이저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배치 사이즈가 큰 상황을 고려해서 사용되는 오토마이저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컨트라스트 러닝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배치 사이즈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램 오토마이저를 사용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저자가 제시를 하고 이제 그럼 플립은 뭐냐? 플립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지는 우선은 3차원이기 때문에 그거 RGB까지 고려하면 3차원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매번 비전 인코더에 넣고 다시 추출하고 그런 과정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을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러면은 저자가 말하기로는 플립으로 해서 우리가 비전 인코더에 통과를 할 때 랜덤으로 픽셀을 50% 가량 그걸 마스킹 처리해 버리자. 그러면은 풀업, 그러니까 결국 계산해야 되는 연산량은 확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이미 이 비전 인코더는 충분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 처리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비전 인코더가 아닌 파운데이션 모델 VL 그 멀티 모델입니다. 그래서 VL 모델을 이렇게 해서 학습을 했을 때 당연히 우선 성능 향상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두 번째로는 이제 GPU로 확인해 보시면은 기존의 오픈 AI에서는 거의 250개, 820개 이렇게 많은 GPU를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저렇게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서 GPU를 그냥 144개 정도 가량으로 학습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뭐 샘플스도 당연히 훨씬 더 줄일 수 있었고 근데 파라미터는 또 늘릴 수 있었습니다. 파라미터 늘릴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이제 강력한 그런 백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자가 그러면은 그럼 모델 파라미터 수를 더 늘려보자 라고 하면서 파라미터를 180억 개 가량 늘립니다. 근데 그러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던 것처럼 파라미터를 늘리면은 애큐러시가 늘어나겠지 라고 하면서 성능 향상이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 논문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논문들을 읽으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요즘에 CV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데이터 쪽을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퓨전 모델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뭐 레이아웃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이미지를 통해서 다양한 신테틱 데이터를 생성해서 이거를 학습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현재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결국 아니 그럼 우리도 NLP를 언젠가는 따라가야 될 거 아니냐. 단순히 이제 데이터를만 계속 늘리고 신태틱 데이터를 생성해서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모델 어떻게 보면은 모델 구조를 뭐 조금 더 개선하고 NLP에서 이미 실험된 검증된 그런 다양한 개선점을 가져와서 학습을 했더니 이렇게 계속 성능 향상이 있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 개선의 여지는 많이 남아 있지 않냐. 12 분야에서도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자의 약간 그런 의도가 담아 있지 않냐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CV 쪽을 연구하는 입장으로서 당연히 이제 모델 센트릭을 이쪽으로 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다들 데이터 쪽으로 많이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우리도 NLP를 따라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성능을 확 늘리고 싶으면은 모델 쪽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 VLT를 이제 로우 레벨에서 뭐라 하는 다음에 이제 클립을 사용해서 하이 레벨을 좀 더 보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클립 인코더만 그러니까 클립의 이미지 인코더만 쓴 거잖아요. 네. 근데 클립 이미지 인코더라는 건 그냥 결론적으로 그냥 레즈넷을 아무리 학습을 시켰다고 해도 그건 결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레즈넷을 썼다는 게 어떻게 하이 레벨을 보장을 하는지. 우선은 일단은 클립의 비전 인코더를 갖고 디스톨레이션을 거쳤으면은 결국에는 클립 모델이 티처 모델이 되지 않냐. 그리고 그 이상으로 성능을 낼 수 없지 않을까 라고 아마 다들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단순히 디스톨레이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우선은 이미지 인코더를 로우 레벨이라고 부르는 거는 로우 레벨에서 학습됐다는 것은 이렇게 마스크 이미지 픽셀 레벨 단위에서 마스크 이미지 모델링을 수행했을 때 로우 레벨 시멘틱스한 정보를 그런 학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로우 레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면은 클립은 어떻게 하이 레벨 정보를 가졌냐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그게 컨트라스트 러닝의 그러한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클립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혁신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클립이 나옴으로써 많은 기존 모델들이 사라지고 연구 분야들이 사라졌는데 왜냐면은 그냥 클립을 통해서 이렇게 백모만 이렇게 컨트라스트 러닝하게 학습했는데 아니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다양하게 잘한다.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잘하게 잘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클립 모델이 그러한 하이 레벨한 정보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라고 그런 주장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니 뭐 컨트라스트 러닝을 통해서 어떻게 하이 레벨을 갖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약간 블랙박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이 레벨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잘 그 적용을 할 수 있고 이거를 피처 타겟을 삼아서 하이 레벨한 정보를 갖고 올 수 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한 디스틸레이션이 아닌 게 우리는 클립의 컨트라스트 러닝이 아니라 MIM이라는 마스크 이미지 모델링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이 레벨뿐만이 아니라 로우 레벨 정보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그런 성능 향상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저자가 주장합니다. 여기서 하이 레벨이라는 게 어떤 객체의 그런 피처들을
뭐 하이 레벨이라고 하면은 뭐 추상적이긴 한데 결국에는 로우 레벨이라고 하면은 뭐 이미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거, 뭐 컬러, 패턴, 뭐 쉐입, 약간 이런 거를 로우 레벨이라고 부르면은 하이 레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당장 보일 수 없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들, 모델들이 이러한 representation learning을 통해서 조금 더 학습한 그런 고급 정보들, 뭐 어떻게 보면은 두 물체가 있으면은 이 두 물체 간의 관계, 아니면 그런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보면 하이 레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클립의 히든 스테이트를 모방하도록 학습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보면은 파라미터 사이즈도 다르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히든 디멘션도 다를 것 같고 레이어 개수도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맞춰줬나요? 개수는 다른데 그래서 여기서 출력한 다음에 다시 feed forward 통해서 그거 히든 디멘션을 맞췄다고 합니다. 근데 뭐 레이어가 달라도 결국에는 아마 저자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뭐 우리 모델이 아무리 커도 우리는 단순히 클립이 갖고 있는 그런 방대한 지식을 갖고 오면 된다. 그래서 뭐 레이어 수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고 우리는 클립에 갖고 있는 그 방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로우 레벨한 정보도 또 함께 학습하려고 이렇게 파라미터 수를 늘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클립에서 컨트라스트 역수를 사용하면은 연산량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물론 사용한 GPU 개수를 보여주긴 했는데 이게 사실 저 이발 학습할 때 모델 사이즈를 1비로 커졌고 데이터도 많아졌잖아요. 그럼 네.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로 트레이닝 코스트가 낮아졌는지를 보려면 뭔가 플럭스를 봐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관련 자료가 논문이 있나요? 플롭스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우선은 연산량이 줄어졌다? 약간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선은 결국에 클립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에서부터 학습이 되고 이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학습한 그 강력한 비전 인코더와 오픈 AI에서 제공해주는 텍스트 인코더를 이미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스크래치에서부터 하는 것보다는 연산량이 뭐 학습 시간이 훨씬 더 들지 않을까. 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